김치가 그렇게 좋으면 혼자 다 먹어. 그냥 김치만 먹어. 저는 쉰내가 진동을 하는 김치 국물을 남편에게 다 들이부어 버렸어요. 남편의 하얀 와이셔츠가 순식간에 시뻘건 김치 국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붉은 국물이 낭자하게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당신 입에서 고맙다는 말 한 번 한 적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딸은 비명을 질렀으며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당신이 전부 다 알아서 해. 나만 보면 김장 타령을 하는 남편에게 김치 국물을 부어버리고 나는 울어버렸습니다. 붉은 양념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40년을 참고 살아온 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 김장철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덕이고 올해 68인데 결혼한 지 42년 차에 두 자녀를 키웠고 지금은 대학생 손녀까지 있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11월 초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고 달력을 보니 김장철이 코앞이었습니다. 40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올해도 김장 잘 부탁해. 우리 어머니 김치 맛 그대로 해야 하고 손님들한테 자랑할 수 있게 말이야. 40년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한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한숨부터 쉬더군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정말 안 돼요. 회사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어머니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혼자서도 충분하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후에 딸이 집에 들렀고 김장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거울만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언니가 도와줘야지 나는 딸인데 왜 내가 해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에 아들에게 물었더니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젓가락을 탁 놓으며 끼어들었어요. 남자가 김장에 왜 끼어들어? 그건 여자들 일이야.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아들은 아버지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밥을 먹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알아? 40년 넘게 해온 거 올해도 하면 되잖아.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떨렸어요. 토요일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떠졌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기고 시장으로 향했는데 온 집안은 고요했고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무릎 관절이 뻐근하게 아팠지만 참았고 시장에 도착해 배추 10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배추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올해는 며느리나 딸이 도와주나? 고개를 저었더니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 서랍을 열었고 제일 안쪽에 낡은 행주에 쌓여 있는 김장 칼을 꺼냈어요. 40년 전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쥐어주신 단 하나의 지참금이었고 칼날을 들여다보니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제 손대로 달아 반질반질했고 숫돌에 물을 적시고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쇠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로질렀고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똑같구나. 40년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손에 든 김장 칼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건 칼이 아니라 40년의 무게였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당연하게 여겨진 40년의 세월이었고 칼날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물었어요. 배추 온다는 연락 왔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다음 주에 손님 온다고. 제 대답은 습관처럼 나왔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게 느껴졌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균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배추가 도착했고 트럭에서 100포기를 내리는 것부터 혼자였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5kg은 좋게 나갔고 마당까지 옮기는 동안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안에 절여야 내일 양념을 버무릴 수 있으니까요. 큰 대야에 물을 받고 소금을 풀었는데 손끝이 시려워 감각이 없어졌어요. 배추를 하나씩 다듬고 절이는 동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 참을 만했습니다. 아니, 참을 만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배추를 뒤집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배추 사이로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배추잎이 뺨에 닿는 감촉이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이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 괜찮은 거죠?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탈수 증상이고요. 혈압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고혈압 약은 드시고 계셨나요? 고개를 저었더니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정도 혈압이면 진작에 치료를 받으셨어야죠.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언제쯤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김장 걱정이었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병실에 며느리와 딸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병상 옆에 서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고 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김장은 어떡해요? 배추 다 절이셨어요? 쓰러진 엄마보다 김장이 먼저였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김장도 제대로 못하고 쓰러지면 어떡해.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하라고? 며느리가 재빨리 남편 편을 들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손님들 오시는데 김치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지. 중요한 때 이러시면 안 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쓰러진 게 아니라 김장을 망친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틀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당부했지만 남편은 차에서부터 말했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김장 마저 해. 손님들 올 때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배추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배추가 시들어져 있었어요. 며느리도 딸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거예요. 남편이 마당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 좀 봐. 당신이 쓰러지는 바람에 배추가 다 상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게 잘못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고
온 가족이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배추는 다 버려야 할 것 같고 내일 다시 사와서 김장해. 시간이 없어.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 김장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40년 넘게 해놓고 갑자기 안 한다고?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어요. 안 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손님들 올 때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원 침대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엄마로도 아내로도 보지 않는다는 걸요. 그저 김장 기계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장난하는 거야? 40년 동안 해온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40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도 제 건강은 걱정 안 하고 김장 걱정만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걱정한 거예요. 냉정하게 웃었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김장을 할 줄 모르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40년 동안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당연히 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당신 역할이 뭐야? 그 말에 마지막 끈이 끊어졌어요. 제 역할이요? 40년 동안 김장 기계 역할만 했네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팔을 뿌리치고 방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분명히 밝힌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과 며느리, 딸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40년 동안 잘해오다가 갑자기 왜 저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어머니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건 아닐까요? 딸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68이잖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치매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쓰러진 것도 모자라 이제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는 겁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갑자기 성격이 변한 것도 그렇고 제가 4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을 폭발시킨 건 생각하지 않고 제 정신이 문제라고 결론 내리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부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와서 아침이나 차려. 김장은 안 해도 밥은 해야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던 아침 식사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요. 며느리한테 부탁하세요. 문밖이 조용해졌고 잠시 후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오늘 아침 좀 부탁해. 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대.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 네 아버님. 근데 저 출근 준비해야 해서요. 간단하게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불만스러운 투로 말했어요.
그래도 밥은 있어야지. 내 어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상 차렸다. 방 안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제가 매일 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서툴게 밥을 하는 소리, 딸이 왜 나보고 도와달래? 나도 바빠라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만 보고 있었고요.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점심은 어떻게 할 거야? 대답하지 않았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밥도 안 하고 김장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던 일들이었는데 하루만 안 해도 집안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였어요. 오후에 남편이 며느리와 딸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선언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김장을 안 한다니까 새아기가 김장을 해봐. 네 어머니가 저러니 어쩔 수 없잖아.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회사 일도 있고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딸, 너라도 해봐. 딸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빠, 나도 못해. 엄마가 평생 혼자 하셔서 우리는 배울 기회도 없었잖아.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손님들 오는데 김치가 없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 결국 남편에게 중요한 건 제 건강도 제 마음도 아니라 체면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당신 문 열어. 장난 그만하고 나와. 문을 열지 않았더니 남편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조용히 대답했어요. 4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제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도 김장 걱정만 하셨죠.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집안일은 당신 역할이잖아.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동안 당신이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역할. 40년 동안 저는 아내가 아니라 역할이었던 거예요. 부엌 서랍을 열고 40년 묵은 김장 칼을 꺼냈습니다. 낡은 행주에 쌓여있던 칼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친정 어머니가 시집 보낼 때 쥐어주시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칼로 열심히 가족들 해먹여라. 여자는 그걸로 인정받는다. 인정.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로만 여겨졌죠. 칼을 다시 서랍 제일 깊숙한 곳에 넣고 서랍을 꽉 닫았습니다. 이제 이 칼은 꺼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40년 전의 제가 아니니까요. 밤 10시쯤 거실에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제 친구 어머니가 김장 전문으로 해주시는데 돈 주고 맡기는 건 어떨까요?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돈을 주고 김장을 사? 우리 집안이 김장도 못해서 사 먹는다고 소문나면 어떡해?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봐요. 화해하시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왜 화해를 해? 네 어머니가 이상해진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방문 앞에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까지만 기다릴게. 내일부터는 김장 시작해. 안 그러면 나도 생각이 있어. 대답하지 않았더니 남편이 문을 발로 찼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두고 봐.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거실에서 며느리와 딸에게 뭔가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저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손녀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대학생인 지은이는 방학을 맞아 집에 온다고 했었는데 하필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지은이 왔구나. 할머니는 방에 계신다. 지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자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포옹을 하는데 지은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제 안부를 제대로 묻지 않았는데 손녀만이 제 얼굴을 봐준 거예요. 지은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김장을 해왔던 것, 병원에 쓰러졌던 것, 그런데도 가족들이 김장 걱정만 했던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까지요.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랑 엄마, 고모가 정말 그랬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나가서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심해요. 말리려고 했지만 지은이는 이미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따라 나가니 남편과 며느리, 딸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앞에 섰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좀 설득해봐. 김장을 갑자기 안 하신다는데 말이야. 지은이가 팔짱을 끼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40년 동안 혼자 김장하셨는데 가족들은 단 한 번도 도와드리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원래 할머니 일이잖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원래요? 누가 정한 원래예요? 할머니 혼자 100포기씩 김장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가 안 한 거야. 지은이가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엄마는 직장 다니시니까 바쁜 거 이해해요. 근데 고모는요? 고모는 집에 계시면서 왜 도와드리지 않으셨어요? 딸이 발끈했습니다. 야, 지은아. 고모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나는 딸이라고. 지은이가 비웃었어요. 딸이면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모 엄마잖아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은아, 내가 뭘 안다고 어른 일에 끼어들어. 당장 방에 들어가. 하지만 지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남편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 쓰러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남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괜찮냐고 물어봤지.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직접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김장은 어떻게 하냐고 하셨대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할머니 건강도 걱정하고 김장도 걱정한 거지. 지은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김장이 아니라. 며느리가 지은이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내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니?
지은이가 온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노예예요? 왜 평생 혼자 시키셨어요? 할머니도 사람이에요.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녀석이 정말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지은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으셨대요. 이게 정상이에요? 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는데.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찾더니 보여줬습니다. 고모, 작년 김장 끝나고 고모가 인스타에 올린 글이에요. 엄마 김치 최고. 역시 엄마 손맛이라고 쓰셨는데 정작 김장은 도와드리지도 않으셨잖아요. 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작년에 회사 사람들한테 시어머니 김치 자랑하셨죠? 우리 시어머니 김치가 최고라고요. 근데 정작 김장 당일엔 회사 일 있다고 안 오셨잖아요.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그건 정말 회사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엄마 인스타 보니까 친구들이랑 브런치 드시던데요?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만해. 내가 어른들 일을 다 뒤지고 다니냐? 지은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셔서 찾아본 거예요. 가족들이 할머니한테 얼마나 무심했는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지은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됐어. 그만하자.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니에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지은이가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 보셨어요? 굳은 살이 얼마나 박혀 있는지 아세요? 관절염이 있어서 매일 아프신데도 참고 계신 거 아세요?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관절염? 그런 거 처음 듣는데?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까봐 참으셨대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가족들 모두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선언했어요. 올해는 제가 할머니 대신 여러분이 김장하시는 거 지켜볼 거예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할머니 없이 어떻게 하시나?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40년 동안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셨으니까요. 할머니가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으셨죠.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김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는 이제 안 하신대요. 할머니 결정을 존중해야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은이 말 들었지?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김장을 어떻게 해?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40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지은이가 옆에 서 있어서 함부로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있을게요. 이제 혼자 아니세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손녀로부터요.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지은이가 온 다음 날 남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우리가 직접 김장하자. 어렵지 않을 거야.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고 저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남편이 며느리와 딸 앞에 앉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너는 배추 절이는 거 맡아. 딸, 너는 양념 만들고. 나는 전체적으로 지휘할게. 지휘?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지휘만 하겠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배추는 어떻게 절이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냥 소금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 보면 다 나와. 딸도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은 유튜브에 다 있어. 검색해보자. 지은이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중얼거렸어요. 과연 될까요? 김장 당일 새벽 시장에서 배추 100포기가 배달됐습니다. 남편이 마당에 나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며느리와 딸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아들 재철이도 억지로 끌려 나온 듯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남편이 지시했습니다. 배추부터 대야에 옮겨. 재철아, 너는 힘쓰는 거 해. 아들이 배추를 들어 올리다가 삐끗했어요. 아, 무겁다. 엄마는 이걸 혼자 다 옮기셨어? 그제야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유튜브를 보며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고 딸은 소금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어머, 이거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넣으면 되지. 짜면 나중에 물에 헹구면 되고. 적당히. 40년 동안 제가 손끝 감각으로 익힌 그 적당히를 유튜브와 대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딸이 소금을 배추에 마구 뿌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골고루 뿌리라고 했는데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언니, 골고루 뿌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못 믿어요? 서로를 향한 날이 선 말투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밥은 누가 해? 며느리와 딸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저는 배추 절이느라 바빠요. 저는 양념 만들어야 해요. 남편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김장하면서도 밥 다 차렸는데. 지은이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라면 끓이세요. 라면은 할 수 있으시죠?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은이가 라면을 끓여서 가족들이 대충 점심을 때웠어요. 방 안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속은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더군요. 오후가 되자 배추를 뒤집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배추를 들어 올리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엄마는 맨손으로 이걸 했어? 손이 멀쩡했던 게 신기하네. 아니에요, 멀쩡하지 않았어요. 제 손은 40년 동안 갈라지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죠. 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뿐이에요. 남편이 배추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짠 거 아니야?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딸이 반박했어요. 아빠가 적당히 넣으라고 했잖아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양념을 버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유튜브를 보며 고춧가루에 물을 부었는데 양이 영 이상했어요. 너무 많이 부었는지 양념이 질척거렸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 딸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싱거운데?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렇지. 다시 해.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는 처음부터 잘했어. 왜 너는 못해?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처음엔 서툴렀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연습하신 거죠. 엄마는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양념을 배추에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고무장갑을 낀 채 양념을 배추에 바르는데 손놀림이 어색했어요. 양념이 여기저기 튀고 배추는 찢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이 계속 간섭했어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더 꼼꼼하게 해. 딸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해봐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소리쳤어요. 여자들이 할 일이잖아. 내가 왜 해? 며느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아버님은 뭐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지켜만 보셨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지휘했잖아.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지휘요? 앉아서 지시만 한 게 지휘예요? 자정이 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김치독에 담긴 김치를 보니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양념은 어떤 건 너무 많이 묻고 어떤 건 거의 안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나 꺼내서 맛을 봤는데 얼굴이 구겨졌어요. 이거 너무 짜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질척거려요? 딸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못 먹겠는데? 완전 실패한 것 같아. 남편이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도 못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 하는 거라고요. 딸도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아빠는 뭘 했는데 우리한테만 화를 내요? 아빠도 한 입 먹어봐요. 남편이 김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뱉어냈어요. 이건 김치가 아니야. 쓰레기지. 거실로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지쳐서 소파에 늘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엉망이 된 김치독이 놓여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40년 동안 뭘 해왔는지요.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뭐. 다시 하면 되지.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딸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못해. 손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 그제야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김치 없이 지내야 한다는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깨달음은 더 큰 고통이 와야 오는 법이니까요. 김장 실패 다음 날 남편이 밖에서 김치를 사왔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포장 김치 10포기였고 남편은 그걸 김치독에 옮겨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마치 자기가 직접 담근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김치를 자랑하던 사람이 결국 사온 김치로 체면을 유지하려 하는 모습이 씁쓸했어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출근 준비를 핑계로 아침 식사를 거의 안 차렸어요. 식탁에는 우유와 시리얼만 놓여 있었고 남편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그걸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차려졌던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느끼는 거겠죠. 며느리가 회사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된데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누가 해야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딸 미선이는 그날 오후에 집에 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냉장고엔 늘 밑반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김치와 계란밖에 없었어요. 딸이 거실로 나와 불평했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저도 친구들 만나기 민망하다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답답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딸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 남편은 소파에 앉아 부엌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녁 준비를 누가 할지 눈치를 보는 거였죠.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딸은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요리 좀 배워볼 생각 없어? 아니면 시어머니께 배우든지 해야지.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퇴근하고 와서 요리까지 하라는 건 너무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어요. 딸이 핸드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소개해준 가정부 알아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돈이면 차라리 밖에서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00만 원? 그게 말이 돼? 돈 이야기가 나오니 말이 없더군요. 4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던 게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이제야 계산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은 친구들을 자주 집에 초대했고 저는 늘 푸짐한 상을 차려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냉장고엔 반찬이 없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밖에서 음식을 사와서 대접했는데 친구 한 분이 물었어요. 형님, 사모님 김치는 안 나오나? 김장했을 것 아니야? 예전엔 맛있는 김치를 항상 내주셨는데 말이야. 남편이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게 올해는 김장을 아직 안 해서 그래. 좀 늦어졌어. 친구분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11월 중순인데 예전엔 11월 초에 항상 하셨잖아.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고 저는 방 안에서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을 따서 잔에 가득 따르고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중얼거렸죠.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긴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나흘째 되는 날 밤 남편과 며느리와 딸이 거실에서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방까지 들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안 돼요. 어머니를 설득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딸이 동의했어요. 맞아요.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졌어. 예전 같지 않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답답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버님, 혹시 어머님 치매 초기 아닐까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어머니도 쉬실 수 있고 집안도 편해질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바로 반대했어요. 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 너희 엄마가 지금 화가 나서 그렇지. 아직 치매는 아니다.
요양원.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에게 돌아올 게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다섯째 날 손녀 지은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지은이는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아까 할아버지랑 엄마 고모 대화 들었어요. 요양원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40년 동안 집안을 지키신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지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지은아. 할머니는 준비가 되어 있어.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서럽지 않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지은이가 나간 후 혼자 남았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마당에는 실패한 김치독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40년 묵은 김장칼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고 제 손은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40년의 대가가 이것인가?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문득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집 보낼 때 하셨던 말씀이요. 살림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라. 그럼 행복할 거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4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어요. 당연한 사람으로만 취급받았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남편이 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대답하지 않았더니 남편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갔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와 딸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곧 올 거라는 걸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지은이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고모, 아빠 다 거실로 나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남편과 며느리, 딸, 아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모였습니다. 저도 방에서 나왔고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 지은이가 태블릿을 거실 TV에 연결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켜지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작년 김장 때 몰래 찍은 거였어요. 새벽 5시 홀로 마당에서 배추를 옮기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이 차서 잠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도 나왔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계속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건 언제 찍은 거야?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이에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혼자 김장하는 제 모습, 허리를 주무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일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명절 때 제가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쉬지 않고 요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저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딸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우리 손대지 말라고 하셨잖아. 지은이가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손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모가 한번 도와주려다가 방해된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냥 혼자 하신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화면에서는 제가 혼자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세 번째는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알아? 집안일은 당신 역할이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끼어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엄마, 나는 딸이니까 명절엔 좀 쉬어도 되지? 왜 내가 김장을 도와줘야 해? 지은이가 녹음기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매년 들으셨대요. 단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없이요.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건 문맥을 모르고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야. 지은이가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병원 장면이었어요.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의사가 과로와 탈수, 고혈압이라고 설명하는데 남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김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손님들 올 때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병상에 누워있는 저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 재철이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아세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김장 걱정부터 하는 가족들 앞에서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됐어.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아직 안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거든요. 마지막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나흘 전 밤 남편과 며느리와 딸이 나눈 대화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어머니도 쉬실 수 있고 집안도 편해질 것 같은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런 말은 아직 하지 마라. 너희 엄마가 지금은 화가 나서 저래.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변명했어요.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쉬실 수 있게요.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쉬시게요? 아니면 집안이 편해지게요? 어느 쪽이에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에는 당황함이, 며느리의 눈에는 죄책감이, 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깨닫길 바랐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남편이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당연한 일이었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당신 40년 동안 제 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나요? 제 손을 내밀었어요.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진 손, 관절염으로 부은 손가락들이 드러났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제가 딸을 바라봤어요. 미선아, 너는 딸이라며 김장 안 도와도 된다고 했지. 그런데 친정 엄마가 이렇게 아픈 건 상관없었니? 딸이 할 말을 잃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을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은 40년 동안 저를 아내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당연히 해야 할 사람으로만 봤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그랬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잘못한 걸 당신도 따라한 거예요. 40년 동안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고모, 할머니는 40년 동안 이 집의 기둥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둥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기둥이 무너질 때까지요.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고개를 숙이는 남편의 모습이 4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딸도 울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정말 미안해. 아들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 못 드린 게 평생 후회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제 진심을 다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은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없어요. 40년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겠죠. 지은이가 제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될 차례예요.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40년간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새로 주문한 배추 100포기가 도착했고 이번엔 달랐어요. 남편이 제일 먼저 나와 배추를 옮겼습니다. 며느리와 딸도 일찍부터 나와 있었고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40년 묵은 김장 칼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배추는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속대까지 깨끗하게요. 지은이가 옆에서 배우고 며느리가 따라했어요. 딸도 서툴지만 열심히 배추를 씻었습니다. 남편이 소금물을 만들며 물었어요. 여보, 소금은 얼마나 넣으면 돼요? 제가 간을 보고 말했어요. 이 정도 짠맛이면 돼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념을 버무릴 때였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서 양념을 배추에 바르는데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머니, 일이 힘들어서 제가 외면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함께하면 되지.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매년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약속이에요.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김장이었어요. 해질 무렵 김장이 끝났습니다. 모두 지쳤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굳은 살 박힌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여보, 고맙소. 평생 수고했소. 40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안아줬고 딸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계속 눈물을 닦았고요.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마음이 풀리셨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담근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맛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김치를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김치가 제일 맛있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 담그니까 더 좋구만. 며느리와 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우리 가족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40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